자, 토요일 날 나왔던 기사인데요. 자, 바이낸스에서 467만 달러 규모의 체인링크를 출금을 했다라는 하나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거래소에서 출금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죠? 바로 매집의 의미가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체인링크를 매수를 하실 때 업비트나 빗썸을 통해서 매입을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지갑에다가 보관을 하시나요? 아니죠. 대부분은 따로 그냥 보관을 하시기보다는 업비트라는 뭐 빗썸이라는 거래소에 그대로 두십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고래나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몇백억, 뭐 기본적으로 몇천억 이상의 거래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업비트나 빗썸에다가 거래소에다가 두는 게 아니에요. 해킹 리스크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얼마 전에도 업비트에서도 해킹 사건이 있었듯이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수없이 많이 터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래소에다 보관을 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지갑에다가 보관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거래소를 통해서 매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어쨌든 OTC라는 장외 거래를 한다 해도 이 장외 거래 자체가 덱스라는 거래소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래소는 CEX라고 해서 중앙화 거래소라고 합니다. 아무튼 CEX를 통해서 덱스를 통해서 거래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이 거래소에서 이제 매집을 하고 나서 어쨌든 이동을 시킨다는 것은 지갑으로 이동을 시킨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출금을 해서 지갑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낸스에서 467만 달러만큼의 체인링크를 출금을 했다는 것은 이제 지갑에다가 보관을 하기 위해서 매집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물량들이 최근 들어서도 체인링크 말고도 아발란체라든지 다른 뭐 도지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코인들 쪽으로 해서 매집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 기사를 통해서 접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지만 실제로 매집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보는 지표가 바로 리얼라이즈드 캡 호들 파동이다라는 지표인 것이죠. 보시게 되시면 이 호들 파동이라는 것은 보시면 리얼라이즈드 캡 호들 파동이라고 보이시죠? 자, 이 지표는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예시를 든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공급을 코인이 마지막으로 이동한 시점을 보시면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유 기간별로 나눈 뒤 온체인에서 마지막으로 거래된 평균 가격인 실현 가격으로 가중해서 계산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보시면 됩니다. 기간별로 나눠진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 자, 여기 밑에 보시면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간 보이시죠? 이 기간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때 현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면 1M에서 3M이다. 그러면 3개월 전부터 해가지고 매집해왔던 이 고래들의 지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래들의 평균 지갑이 얼마만큼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드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얼라이즈드 캡 호들 파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2018년도 2019년도부터 같이 보게 되면요,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이때 매집한 지갑들 안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고래들 기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고래들 세력들이 이만큼을 매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떨어졌다라는 건 뭐예요? 떨어졌다는 것은 매도를 했구나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2019년도 사이에 체인링크가 한참 급등을 했었고, 급등하기 전에 물량을 모아가고, 그리고 급등하니까 물량을 털어낸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2020년도부터 해서 물량을 모아가고 급등세가 나오니까 맞춰서 또 정리해가는 흐름들인 것이고요. 2022년도부터 해가지고 2021년 중반부터 해서 고점 구간이긴 하지만 물량을 또 모아가죠.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는 가운데 물량을 계속 모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2023년도까지 가지고 또 한 차례 더 물량을 모아가고, 그리고 반대로 또 가격이 급등하니까 물량 또 던지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바이낸스에서 출금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뭐 이 금액만큼 뭐 물량을 출금했다, 매집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있는데, 현재 사실은 그 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조정이 강하게 나오는 시점으로 해서 물량이 더 많이 모아지고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처럼 결국 이런 바닥 구간 안에서 물량을 모아가고 급등했을 때 물량을 던지는 흐름들, 이런 패턴들이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현 위치가 바닥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들이고, 이 안에서 한 차례 더 급등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리얼라이즈드 캡 호들 파동이라는 것은 모든 코인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도 여러분들이 걱정되시는 코인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리플이에요. 자, 리플 보시면 어떤가요? 물량 이 조정 구간에서 대량으로 모아가고 급등 엄청나게 많이 급등한 거죠. 이때 1000% 넘게 급등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급등하고 나서 물량 다 던지고 모아가고 던지고 모아가고 급등하니까 던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코인이든 다 볼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혹여나 걱정되시거나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구독자방에 말씀을 해주세요. 이 지표는 글래스노드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결제하고 보시면 되는데 부담이신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어차피 저는 똑같이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로서 여러분들께 제가 캡처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있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 호들 파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시면 이 평균 가격이라고 나와 있어요. 평균 가격인 실현 가격. 이 실현 가격이 영어로 뭐냐면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라는 거예요. 이 실현 가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실제 고리들의 평균 매입가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리얼라이즈드 이제 프라이스라고 해서 이 체인링크의 현재 전체 시장 투자자들에 대한 전체 평균 매입가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보시면 되시는 거냐면 이제 이 파란 색깔 선이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고요. 이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는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평균 매입가이기 때문에 이런 저항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반대로 이 자리를 돌파했을 때는 항상 시세를 주고요.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시세를 주고 지지해주고 시세 주고 지지해주고 시세를 주고 지지해줬지만 시장 안 좋아지면서 이탈했었죠. 자, 어떻게 보면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아, 이 구간이 강한 저항 구간이구나. 돌파하고 나서부터는 항상 강한 시세를 주구나. 반대로 이 자리를 이탈했을 때는 강한 투매 물량이 나오면서 급락할 수 있구나. 자,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는 이 구간이 강한 저항 구간이다. 단기적인 목표가를 여기로 잡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가 바로 12달러 구간이죠. 12달러면 어느 구간이죠? 딱 요 위치예요. 자, 여기 딱 요 위치죠. 그래서 현재가부터 해가지고 이제 몇 퍼센트 위쪽이냐? 27% 위쪽입니다. 그럼 원화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인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27%. 한 이제 김치 프리미엄도 붙어가지고 좀 더 붙으면 한 28%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뭐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18,000원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이 18,000원 정도면 투매가 나왔던 위치죠. 그래서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8,000원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구나.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뭐 단번에 급등이 이런 식으로 나오기는 어렵고요. 점차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여기까지는 한 차례 급등할 가능성이 높구나. 딱 요 정도 식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리플도 똑같아요. 뭐 리플이든 어떤 코인이든 뭐 대표적으로 뭐 리플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도 이제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 자리가 여기 자리가 초록 색깔, 형광 색깔 선입니다. 강한 저항 구간을 만들어내죠. 강한 저항 구간 만들어내고 확실하게 돌파하고 안착해 주니까 그 다음부터 시세를 주는 흐름이고요. 그죠? 그리고 이 이후로 보시게 되셔도 마찬가지예요. 이탈했을 때 투매 나오고 저항 맞고 돌파하고 안착해주면서 시세. 그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 다시 한 번 더 안착해주면 한 번 더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좋은 지표라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체인링크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다면 MVT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네트워크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트랜잭션 거래량, 우리가 매매하는 그 매매 거래량, 업비트에서 보는 이런 거래량이 아니고요. 실제 체인링크라는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고 있는 네트워크 거래량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실제로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자, 우리가 이제 기축통화가 지금까지는 이제 달러죠. 이 달러가 왜 기축통화가 되었을까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게 달러이기 때문이에요. 전체 통화들을 나열해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통화는 바로 달러이기 때문이에요. 달러의 가치가 계속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도 어쨌든 뭐 정치적인 부분들, 정책적인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달러 가치가 현재까지도 몇십 년간 계속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달러를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마찬가지로 가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체인링크라는 회사라고 보지 마시고요. 가상화폐잖아요. 어쨌든 가상화폐입니다. 코인 자체가. 화폐라는 게 뭐예요? 돈입니다. 돈의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이 돈의 가치가 똑같이 올라가기 위해서, 달러처럼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사용량이라는 게 분명히 증가해야 됩니다. 가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달러를 사용을 해야 되지. 마찬가지로 화폐라는 개념 자체든 체인링크라는 화폐도 마찬가지로 사용량이 늘어야 그에 따른 가치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이 사용량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MVT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이 체인링크가 급등하기 전부터 해서 MVT는 계속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MVT, 체인링크가 떨어지지만 바닥치지만 계속 사용량은 증가를 하게 되죠. 그 이후로 가격도
급등을 하는 것이고요. MVT 사용량 급증하자마자 가격도 덩달아서 상승세. 현재는 가격이 움직이진 않고 있지만 MVT가 계속 상승세를 보인다는 것은 향후에 다시 한 번 더 가격이 급등할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인링크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잘 하고 계시는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편하게 잘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이 사용량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MVT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이 체인링크가 급등하기 전부터 해서 MVT는 계속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MVT 체인링크가 떨어지지만 바닥 치지만 계속 사용량은 증가를 하게 되죠. 그 이후로 가격도 급등을 하는 것이고요. MVT 사용량 급증하자마자 가격도 덩달아서 상승세. 현재는 가격이 움직이진 않고 있지만 MVT가 계속 상승세를 보인다는 것은 향후에 다시 한 번 더 가격이 급등할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인링크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잘 하고 계시는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편하게 잘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